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9급 서울시 전기기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를 모두 발생시키는 전동기는 뭐냐?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와 4번에 있는 동기형 릴럭턴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릴럭턴스 토크를 사용을 하고요. 자, 2번에 보시면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토크를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요 3번에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가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를 둘 다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마그네틱 토크를 발생하는 것은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가 마그네틱 토크를 발생을 하게 되겠고, 자, 릴럭턴스 토크 같은 경우에는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라든가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가 릴럭턴스 토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 두 가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삽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그 다음에 영구자석 동기 릴럭턴스 전동기가 두 가지를 발생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직류 전동기에서 전기자 총 도체수 G로 극수 P, 전기자 병렬 도체수를 A, 한 극당 자속 파이 전기자 전류를 IA라고 나타낼 때 토크 T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번이죠. 그죠? 2번. 근데 이거 한번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자,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력 IA라고 쓸 수 있고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 파이 N이죠.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식과 요식을 보죠. 자, E는 역기 전력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60 A에 P G 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IA를 곱한 게 이제 전력이 될 것이고, 우측은 2 파이 N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토크 T를 요구하는 거죠. 토크 T는. 토크 T에 대해서 쓰면 2 파이 N 2 파이, 자, 여기 N 보시면 60분의 N 되겠죠. 그죠? 60분의 N. 자, 여기서 스몰 n은 초당 회전수고 라지 n은 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자, 1 곱하기 그대로 60A에 PG 파이 N IA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60 없어지고요. N 없어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2 파이 A 분의 PG, 그렇죠? 파이 IA다라는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뉴튼 메타. 그렇죠?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되고 유도하는 과정을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유도하는 시간 없죠. 그죠? 당연히 암기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자, 삼상 건선형 유도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비례주의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1차 저항 R2 값을 2배로 했다. 2배로 했다. 이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러분도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 토크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대 토크 시 슬립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육극. 삼상육극. 50Hz의 Y결선인 원통형 동기발전기의 극당자속이 0.1웨버이다. 권선수가 10번이고 단락전류가 2A일 때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뭐 이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자, 유기기전력 2는 이런 식이 있어요. 4.44 F N 파이 KW. 그렇죠? 이런 식이 있어요. 유기기전력이. 자, 이거는 한 상당 유기기전력이에요. 그죠? 한 상당. 자,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44 주파수가 50이고요. 감기내수 10회. 자속이 0.1. 권선계수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계산해 보시면 222라는 값이 나와요. 222V. 자, 이때 동기 임피던스 GS가 얼마냐? 동기 임피던스 GS는 단락전류 분의 한상의 전압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계산해 보면 2고요. 여기는 222 해서 111 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게 뭐냐? 이 부분에서 거의 뭐 동기 속도 부분에서의 뭐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 그런데 이 유도전동기의 특성 그래프에서 이제 속도와 토크 관련된 그래프에서 역률이나 효율 그래프는 다 이래요. 역률, 효율, 출력 그래프는 다 이래요. 뭐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뭐 효율, 출력, 다시 효율, 역률, 출력 그래프가 파란색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회전자의 전류 증가율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율이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전류의 증가율이 작다. 이 얘기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전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전류는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 회전자의 역률은 거의 1에 가깝다. 그죠? 이 부분에서 역률 다 높아요. 그죠? 1에 가깝다. 나머지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부하를 증가하면 뭐 증가한다. 회전 속도는 부하 증가 시 선형으로 감소한다. 출력이 일정할 때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그죠? 슬립은 부하를 증가시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부하를 증가한다. 부하를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부하를 증가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감소한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부하를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그러면 슬립 S는 NS의 NS-N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속도가 감소하면 슬립도 감소해요. 그죠? 부하를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하니까 슬립도
잘못 얘기했다. 속도를 감소하면 슬립은 증가하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다시. 자, 슬립은 부하를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하고 슬립은 증가해요. 그죠? 부하를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부하를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고 슬립은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 맞는 얘기고 4번도 역률 거의 1에 가깝게 되겠죠. 자, 회전자의 전류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던 또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4국 60Hz 유도전동기가 1746rpm으로 운전되고 있다. 이 차의 등가 저항이 0.65이고 출력이 5820W일 때 2차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출제가 되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기속도 볼게요.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계산해보면 극수가 4극이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가 되네요. 계산해보면 1800 RPM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슬립 S는 NS 분의 NS-N이죠. 대입을 해볼까요? 1800 분의 1800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1746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0.0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R, 그러니까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R은 S분의 1-S의 R2 이거죠.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출력을 담당하는 유도전동기 등가율에서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R은 S의 1-S의 R2입니다. S는 0.03이고요. 1에서 0.03을 빼면 0.97이 됩니다. R2가 문제에서 0.65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계산해보면 얘가 19.4옴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수기로 풀라고 문제 나왔었네요. 그죠? 자, 출력 P는 I제곱 R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뭐예요? 3상이잖아요. 3I제곱 R. 자,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전류 I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I는 루트 3R분의 그죠? 3R분의 P 이렇게 돼요. 루트 여기는 3 곱하기 19.4가 되고요. P가 5820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10A 나와요. 이거 뭐 계산기로 계산해야 될 문제를 문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답은 10A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기 속도를 구하고 슬립을 구해서 전동기 회전, 유도 전동기의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R은 SL-SR2라는 식을 이용해서 R이라는 값을 구해주시고요. 출력 3상이니까 3i제곱 R이죠. 그래서 여기서 I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0A의 값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어떠한 단상 변압기의 1차 측 권선수가 1800이다. 변압기의 등가회로 해석을 위해 2차 측의 4옴의 임피던스를 1차 측으로 등가 환산하였더니 2500옴이다. 그쵸? 이때 2차 측 권선값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수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죠? 권수비. 권수비 A는 이런 식이 있어요. A는 여러분 다 변압기에서 공부했듯이 루트 G2 분의 G1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루트 G2는 2차 측의 임피던스가 4옴이었다는 얘기죠. 4옴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가 250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얘는 2분의 50이니까 얘가 25가 되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네. 25. 그죠? 25.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구하라는 거는 2차 측 권수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A는 N2분의 N1 이런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N2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N2는 A분의 N1 이거란 얘기죠. A는 좀 전에 구했던 25가 되고요. 문제에서 N1이라고 하는 값이 18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이게 72턴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72턴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에서 나타나는 다상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이제 속도제어법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토크가 어때요? 일정하죠. 얘는 이 부분은 정토크. 그렇잖아요? 정토크.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 있나요? P는 오메가 T. 그러니까 속도와 토크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얘는 이 부분은 정출력이란 얘기예요. 그쵸? 정출력. 자, 정토크는 전압제죠, 전압. 전압제. 그러니까 얘는 F의 E가 일정한 제어법, 전압제어법이 될 것이고요. 정출력제는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계좌제어법이잖아요, 그죠? 계좌제어법. 그래서 약자속제어법이 되겠다. 그래서 8번에는 이 부분은 F분의 V제어법. 여기는 계좌제어법. 해서 VF 일정 제어법과 약자속 제어법이 되겠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변압기 2차 측을 개방할 경우 1차 단자의 60Hz 300V의 전압이다. 그렇죠? 여기가 1차 측이 이제 300V이다. 2차 측 단자 전압이 150V가 유기되는 변압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권수비가 2대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1차 측 단자 전압이 300V일 때 2차 측이 15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1차 측에 2000V를 인가하면 여기 2000V를 인가하면 그죠? 2차 측에는 얼마가 되느냐? 2대 1 여기도 2대 1 하면 1000V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답은 3번 1000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0V.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구속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속시험. 자, 유도전동기의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정을 하죠. 저항 측정, 구속시험, 무부하 시험. 그죠?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구속시험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회전자 시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자를 구속해놓고, 즉, 회전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때 전압을 인가하여 전압, 전류, 전력, 소비 전력을 측정해서, 이 유도전동기의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는 그러한 시험법이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자를 돌지 못하도록 구속하고 시행하는데 회전자가 회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립은 1이고 회전자 속도는 0인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때 1차 단자의 전압을 가해서 1차 측에 있는 전류가 전격 전류가 되었을 때 1차 측의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하여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이 구속시험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자,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비슷하다 이거잖아요. 변압기의 단락시험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변압기에서 단락시험에서 동손이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보시면 구속시험으로 철손이라든가 자화 리액턴스 이건 뭐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무브화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무브화 시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시험과 철손 저항과 자화 리액턴스는 무관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전격에서 자기 포화 현상을 고려해 주파수를 조정한다. 구속시험에서는 전격 전류가 흐르는 전압에서 공급 자석 밀도가 낮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에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95W이고 슬립이 5%이다. 이때 2차 입력 값과 2차 동선이 얼마인가? 2차 입력 P2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1-S의 P0. 여기서 P0라는 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1- 슬립이 5%니까 0.05가 되겠습니다. 분의 출력이 문제에서 95라고 되어 있습니다. 95. 그래서 P2는 100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2차 동선 PC2는 SP2라는 식이 있습니다. 슬립이 0.05이고 곱하기 P2가 100입니다. 그래서 5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에서 찾아보시면 P2는 100이고 PC2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110VA 용량을 뜻하는 거죠. 용량 110VA. 자, 100대 11의 변압기를 승합 단권 변압기 형태로 결산하였다. 이 동작 조건에서 1차 측 단자 전압이 110일 때 변압기 2차 단자 전압이 크기와 그 다음에 최대 피상 전력은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수비가 110대 1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110을 가하면 여기에는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압이 같죠. 1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10대 11이니까 여기 11V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V2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한 값이 되겠다. 그래서 121V가 V2가 됩니다. 그죠?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해볼까요? I2. 자, I2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그 다음에 이 변압기의 용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용량이 110이잖아요. 그죠? VA. 여기에 전압이 이거 E2라고 합니다. 여기 E2는 11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10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권 변압기가 전격으로 운전할 때 여기에는 10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출력 측의 최대 피상 전력을 구하여라. 출력 측은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출력 P는 부하 출력 P는 V2 곱하기 I2입니다. 계산해 보면 여기는 121이고 I2가 10에서 1210V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역기 전력이 150V이며 600rpm으로 회전하면서 15Nm의 토크를 발생하고 있을 때 전기자 전류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P는 역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IA입니다. 그럼 얘는 오메가 T가 되겠죠. 2 파이 N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2 파이 N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 IA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에서 자, 전기자 전류 IA에 관한 식을 쓰면 IA는 2에 2 파이 N T 이렇게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역기 전력 15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 파이 곱하기 자 N이라고 하는 건 초당 회전수죠. 그러면 분당 회전수가 600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60초로 나누면 60분의 600이 되겠고 토크는 1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해 보니까 2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 약분돼서 다. 2파이는 6.28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 6.3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해서 여러분들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6.3 암페어. 그렇죠? 공식 P는 이 IA는 오메가 T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가 한상의 단자전압 V는 280이고 유도기전력은 288, 부하각이 60도로 운전 중에 있다. 자, 이 발전기 동기 리액턴스 XS는 1.2일 때 이 발전기가 가질 수 있는 한 상의 최대 출력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거 틀릴 뻔했어요. 한 상의 최대 출력 값은 얼마이냐 이거예요. 중요한 말은 최대죠, 최대.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 자, 보면 식 볼게요. P는 이런 식이 있어요. XS분의 ES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압 무바 단자 전압이랑 같죠. ER 그죠? 곱하기 사인 델타 이거는 이런 식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XS는 1.2가 되고요. ES는 유도기전력이니까 288 곱하기 ER 단자전압 280이에요. 그죠? 곱하기 자 사인 60도 이거잖아요. 그쵸?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게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 얘가 58.2 뭐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의 3승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부하각 60으로 운전 시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한상의 최대 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 최대값이 되겠어요? 이 값이 1일 때 그잖아요. 90도일 때 부하각이 90도일 때 1일 때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 1일 때 계산하면 67.2 곱하기 10의 3승 나와요. 그래서 답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가 최대 출력 값이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고도 이제 2번을 고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이게 답이 되더라.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다. 아시겠죠? 답은 1번 67.2의 최대 출력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계의 제동건선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동건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난조 방지죠. 난조 방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동 권선, 뭐 댐핑, 와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회전자의 속도가 급한 변화가 있을 때 제동 권선의 전류가 흘러서 속도가 부드럽게 변화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동 권선입니다. 그 외에도 제동 권선은 뭐 기동 토크를 발생하고 동기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를 발생을 하고 불평형 부하 시 뭐 파형 개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평형 단락지 이상 전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자 볼게요. 1번 기동 토크 발생에 기여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쵸? 자 2번 동기기의 증속 또는 감속 시에 동기 속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맞는 거죠? 난조 방지잖아요. 동기 속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는 얘기죠. 세 번째, 전력과 토크의 과도 상태의 크기가 감소시킨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속도가 왜 변화하겠습니까? 부하가 급변할 때, 그쵸? 아니면 발전기의 원동기가 속도가 급변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토크가 변할 때라는 거죠. 부하 토크가 변하거나 아니면 원동기의 토크가 변할 때, 즉 전력과 토크의 과도 상태, 변화하는 상태일 때 그 변화량은 뭐예요? 감소시켜서 회전이 일정하게 동기 속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동기 전동기 기동에서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킨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동기 전동기에서 토크를 발생하는 토크를 발생하는 이제 요인인데, 자, 여기 보시면 와전류에 의한 토크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권선에 의한 토크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기동권선, 즉 요 그래프고 요게 이제 제동권선에 의한 토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동을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기동이라고 볼까요? 뭐 기동이 앞에가 뭐 기동이 되겠지만 보시면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고요. 토크가 어떻게 증가하죠, 그죠? 일정한 토크가 아니라 증가하는 토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내용이 틀린 거고 방향은 동일하죠. 이게 0, 이게 0에서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면 토크 방향은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얘와 얘가 합쳐서 동기, 전동기의 전토크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방향은, 일정한 방향은 맞는데, 일정한 크기는 아니더라. 답은 4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은 광범위한 속도 영역에서 운전을 위한 제어 방법을 적용한 타여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문제 나왔던 거 똑같네요. 여기 토크가 일정해요. 그쵸? 정토크. 정토크입니다. 그죠? 정토크. 자, 정토크면 전압제어죠. 그죠? 전압제어. 자, 그 다음에 영역 2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되죠. 이 P는 오메가 T잖아요. 오메가 T. 그러니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얘는 출력이 일정하다. 정출력은 무슨 제어죠? 계좌 제어. 그죠? 자속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역은 전압 제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죠? 1영역은 전압 제어에 의해 이루어지죠. 두 번째, 2영역은 계좌 자속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죠? 계좌 자속 제어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영역 1에서는 출력이 일정한 게 아니죠. 뭐가 일정해요? 토크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에 이 영역에서는
뭐 전류가 일정하다. 이거 얘는 뭐 EI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전압이 일정하면 IA가 일정하겠죠. 왜? 얘가 일정하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상 변압기의 권수비가 21대, 권수비가 21대, 자, 2차 측 단자 전압이 220이고 전압 변동률 5%인 경우에 1차 측 무바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변압기 1차 측이 있고요. 그죠? 여기에 변압기 2차 측이 이렇게 있더라.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권수비가 이제 20이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차 측 전부하에서 전압이 얘가 220V.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 얘가 E2라고 적어볼까요? E2. 여기에 전압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2는 1 플러스 입실론 V2 이거죠. V2N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전압 변동률이 5%라고 되어 있어요. 1 플러스 0.05 곱하기 여기 전압이 220이다. 계산해 보니까 231V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 E1은 A2죠. A2 대입해 볼까? 20 곱하기 231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4620V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 E1이라는 값과 여기 V1이라는 값은 거의 같아요. 따라서 1차 측 단자 전압은 4620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역률로 동작하고 있는 동기 전동기가 일정 출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계좌 자속을 증가시킴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동기 전동기라는 얘기죠. 동기 전동기 나오면 100%는 아니고 거의 99% 나오는 게 V 곡선이죠. 여기 전기자 전류 IA고요. 여기 계좌 전류 IF죠. V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P 일정. 출력이 일정할 때. 이때의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1이다. 자, 부족여자에서는 지상 운전을 하고요. 과여자에서는 진상 운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계좌 자속을 통해서 역률 제어가 가능하다. 그죠? 맞는 얘기죠? IF 값을 조정해서 역률을 조절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동기는 유도성 부하 동작에서 용량성 부하 동작으로 바뀐다. 지금 지상 역률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계좌 자속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지상 부하에서 뭐예요? 진상 부하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유도성 부하에서 용량성 부하로 바뀐다. 뭐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니까. 세 번째, 동기 전동기 V 특성으로 설명이 된다. 그죠? 이게 V 특성 곡선이잖아요. 맞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일정한 부하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의 삼각차 델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랑은 상관이 없겠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에 슬립이 0보다 작은 경우, 슬립이 0보다 작다.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럼 슬립 공식 한번 써볼까요? 슬립 S는 NS분의 NS
마이너스 n. 자, 여기에서 슬립이 0보다 작으려면 얘보다 커야 돼요. 그죠? n의 값이 ns보다 커야 돼요. 그 얘기는 뭐야? 회전자가 삼상 회전자계보다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도 발전기. 발전기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옳은 거 찾아라 이런 얘기죠. 1번 유도 전동기로 종작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발전기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유도기 구동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가 전원에 공급된다. 그죠? 운동 에너지가 전원에 공급된다. 이게 뭐예요? 발전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2번이 맞는 얘기예요. 2번. 세 번째, 유도기는 회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한다. 이건 전동기 얘기예요. 전동기. 자, 볼게요. 전동기. 그죠? 자, 토크랑 회전이랑 얘는 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 얘는 t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p는 오메가 t. 그러면 얘 부호가 같으면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그죠? 전력을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자, 얘 부호가 다르면 오메가 t가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방향이 반대이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얘는 전력을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도기의 회전자의 회전 방향이랑 토크랑 같으면 뭐다?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 회전 방향과 토크 방향이 반대면 얘가 마이너스의 발전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사상한 운전 뭐 그런 데 나와요. 어쨌든 3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유도기 회전자 회전 속도가 회전자의 회전 속도보다 느리다.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회전자의 회전 속도 ns보다 느리다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슬립이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20번 문제.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릴럭턴스 토크만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릴럭턴스 토크. 그러니까 마그네틱이 없다는 얘기인가.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는 릴럭턴스 토크를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마그네틱 토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그네틱이 뭐예요? 자석이잖아요. 영구 자석을 사용함으로 더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네요. 그렇잖아요. 옳지 않은 거.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회전자 구조가 간단하여 기계적으로 강건하다. 뭐 이중 돌극 구조를 가짐으로 토크 맥동이 크다.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자기 인덕턴스가 변한다. 이건 다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풀 수가 있겠다. 이게 답은 2번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1번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이거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는 릴럭턴스 토크만 쓴다. 이 마그네틱이 자석이 어떻다? 없다. 이거잖아요. 그쵸? 답이 2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2019년도 서울시 기기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